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혈마의 분노. 사천성 성도에서 서쪽으로 700리.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음기가 서린 거대한 협곡에 혈마종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하여 혈마천호. 깎아지른 절벽을 파내어 만든 수백 개의 석굴과 그 중앙에 분지에 세워진 거대한 붉은 궁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 궁전의 가장 깊은 곳,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동굴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붉은 연못이 있었다. 혈지, 지하 안반 틈새에서 솟아나는 붉은 유황 온천이었으나 혈마종의 고수들은 이곳의 수많은 영약과 그리고 사람의 피를 풀어 마공 수련의 성지로 삼고 있었다. 보글보글. 점성 높은 붉은 물이 끓어오르며 기괴한 거품을 터뜨렸다. 그 연못 한가운데 발라의 사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검붉은 피부, 강철 같은 근육, 그리고 온몸을 휘감고 있는 붉은 아지랑이 사파무림의 패왕, 혈마군 위천독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감겨있는 눈꺼풀 아래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 전 느꼈던 기분 나쁜 전율.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피가 반응하고 있었다. 아주 불쾌하고 역겨운 방식으로. 각주님, 긴급 보고입니다. 동굴 입구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위천독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눈동자는 붉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들어오라. 동굴의 울림을 타고 퍼진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는 힘이 있었다. 입구의 철문이 열리고 혈마종의 총관인 사혈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혈영각 무사 2명이 무언가를 짊어지고 따라 들어왔다. 각주님, 이것을 보셔야겠습니다. 사혈검이 떨리는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무사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것은 흑사체의 유일한 생존자 소삼의 시신이었다. 그는 혈영각에 도착하여 메시지를 전한 직후 과다출혈과 공포로 인한 심정지로 숨을 거두었다. 위천독은 물 위를 걷듯 유유히 혈지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몸에 묻어있던 붉은 물기가 내공의 열기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는 시신 앞으로 다가가 엎드려 있는 소삼의 등을 내려다보았다. 위천독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소삼의 등에 엉겨붙은 검붉은 혈은 그 흉터가 그려낸 글자 그리고 그 아래 흘러내린 피로 쓰인 저주와도 같은 문장. 버려진 핏방울이 주인을 찾아왔노라. 위천독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동굴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총관 사혈검은 마른 침조차 삼키지 못했다. 각주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핏방울이라. 위천독의 인매가 비틀렸다. 그의 뇌리 속에서 28년 전 부캐에 얼어붙은 강물이 떠올랐다.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던 그 작은 눈동자, 자신의 손으로 강물에 처박아 버린 잊고 있었던 5점, 살아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죽었어야 마땅한 것이 살아 돌아왔다. 자신의 완벽한 무도의 흠집을 낸 유일한 실패작이 감히 아비인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흑사체는 전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이놈 하나뿐입니다. 전멸이라. 위천독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흑사체에는 자신이 아끼던 마광이 있었다. 그를 포함해 수백 명의 산적들을 하룻밤 새 몰살시켰다.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제법 컸구나. 쥐새끼인 줄 알았더니 이빨을 간 늑대가 되어 돌아왔어. 우드드.
위천독이 손을 뻗어 소삼의 시신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경력이 시신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피와 살점이 허공에 흩날렸다. 분노의 표출이었다. 감히 내게 경고장을 보내? 위천독의 전신에서 시뻘건 혈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동굴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쳤다. 혈지의 붉은 물이 거꾸로 솟구쳐 오르며 천장을 때렸다. 총관 사열검은 그 기세에 눌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총관, 각주님, 결영대를 소집해라. 위천독의 눈에서 붉은 안광이 뚝뚝 떨어졌다. 내 핏줄을 이어받았으니 놈의 피 냄새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놈이 어디에 숨어있든 찾아내라.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산채로 잡아와라. 내 친히 놈의 팔다리를 찢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건방진 오장육부를 끄집어내어 혈지의 거름으로 쓸 것이다. 존명, 당장 혈영대주에게 전하겠습니다. 사혈검이 허둥지둥 물러갔다. 다시 홀로 남은 위천도. 그는 끓어오르는 혈지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기다려라. 실패자. 그의 주먹이 바위를 내리쳤다. 가지. 거대한 바위가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아비가 내 놈에게 진정한 지옥을 가르쳐주마. 동굴 안은 다시금 붉은 안개로 뒤덮였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 서린 살기는 이전보다 100배는 더 흉폭하고 진득해져 있었다. 혈마가 진노했다. 강호의 피바람이 불어올 징조였다. 제2장 무림맹의 시선. 천하의 중심이라 불리는 하남성 숭산. 그 웅장한 산세 속에 정파 무림의 총본산인 무림맹이 거대한 짐승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강호의 질서를 수호해 온 성지. 항상 수천 명의 무인들이 연무하는 기합 소리로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으나 오늘 맹의 심장부인 중원전에는 들이마신 숨조차 내뱉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무림맹주. 검성 남궁지는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백발과 긴 수염은 선풍도골의 기품을 풍겼으나 깊게 패인 미간에는 감출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청색 유삼을 입은 중년인이 부채를 쥔 채 서 있었다. 무림맹의 군사이자 천하의 모든 정보를 분석한다는 신산자 제가련이었다. 군사. 남궁진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묵직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맹주님. 제가련이 부채를 접으며 정중히 답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룡국에 위치한 흑사체가 어젯밤을 기해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단순한 패싸움이나 방화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흑사체라면 최근 혈마종의 비호를 믿고 날뛰던 곳 아닌가. 그곳의 체주인 마광은 사파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일 터. 그렇습니다. 마광을 포함해 300여 명의 산적들이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련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텅 빈 대전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현장에 파견된 감찰관들이 보내온 시신 검시 기록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신 대부분이 단 일격에 절명했습니다. 반항한 흔적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목과 심장을 꿰뚫은 검상이 지나치게 깨끗합니다. 제가련이 맹주 앞으로 다가가 탁자 위에 흑사체 현장에서 수습한 부러진 칼날 하나를 내려놓았다. 산적들이 쓰던 박도였다. 그 두꺼운 강철이 마치 두부처럼 매끄럽게 잘려 나가 있었다. 이 절단면을 보십시오. 내공을 억지로 불어넣어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차갑고 예리한 음기를 머금은 검기가 스치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남궁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잘린 칼날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며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소환했다. 설마 남궁진이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군사의 생각은 어떤가? 이것이 혈마종 내부의 숙청인가? 아니옵니다. 제가련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혈마종의 무공은 뜨겁고 파괴적입니다. 혈마군 위천독의 성정을 생각하면 배신자를 처단할 때 이토록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더 잔인하고 요란하게 찢어 죽였겠지요. 제가련의 시선이 대전 밖, 먼 남쪽 하늘을 향했다. 그곳은 10만 대산이 있는 방향이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은밀함, 일격필살의 살수 기질, 그리고 무엇보다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 지독한 마귀. 10년 전 우리가 멸망시켰다고 믿었던 마교의 냄새가 납니다. 마교. 그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대전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것은 정파 무리민들에게 있어 금기와도 같은 단어였다. 수많은 협객들의 피로 간신히 봉인했던 악몽. 그럴 리 없다. 남궁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었다. 천마신궁은 무너졌고 교주는 내 검에 죽었다. 잔당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혈마종에 흡수되었어. 이제 와서 마교가 부활한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저 또한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오나 제가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이 만약 누군가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 우리는 지금 혈마종보다 더 무서운 적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대전 밖에서 급한 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혈마종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들어오라. 전령이 헐레벌떡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혈마종의 최정예 추격대인 혈영대가 본산인 혈마천옥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급파되었다는 첩보입니다. 그들의 살기가 어찌나 흉흉한지 지나가는 길목의 초목이 다 말라 죽을 정도라 합니다. 혈영대가 움직였다고? 제가련의 눈이 가늘어졌다. 혈마군이 자신의 침위대나 다름없는 혈영대를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었다. 단순히 산채 하나가 털린 것에 대한 보복치고는 과했다.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제가련이 부채를 탁 하고 손바닥에 내리쳤다. 혈마군을 건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흑사체를 멸문시켰고 지금 혈마군의 영린을 찌른 것입니다. 남궁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보검을 바라보았다. 10년간 검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검이었다. 강호가 다시 요동치겠구나. 남궁진의 탄식 섞인 혼잣말이 대전을 울렸다. 군사, 예, 맹주님, 우선 천리안을 가동하게 혈영대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들이 쫓는 자가 누구인지 그 유령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 하네. 존명. 제가련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남쪽 하늘을 곁눈질했다. 맑았던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마가 기지개를 켜며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태풍의 눈은 이미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정파와 사파, 마교가 뒤엉키는 전대미문의 대란으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3장 유령의 행군. 사가. 발목까지 쌓인 낙엽 위를 100명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숲의 정령이나 밤안개처럼 형체는 있으되 무게는 없는 존재들 같았다. 이틀 밤낮을 꼬박 달린 강행군이었다. 동룡곡에서 시작하여 사천의 경계를 넘는 험준한 산행. 보통의 무인이라면 진작 탈진하여 쓰러졌을 거리였으나
흑사일대원들의 호흡은 여전히 고요하고 일정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전날 밤 흑사체를 멸문시켰다는 흥분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주군인 흥무의 등을 쫓아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적인 충성심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선두에서 바람을 가르던 흥무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 단순한 수신호 하나에 뒤따르던 100명의 흑사일대원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관성조차 무시한 완벽한 정지였다. 주군, 흑사일대 부대장 무영이 소리 없이 흥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품에서 작은 가죽 물통을 꺼내 건넸다. 잠시 휴식을 취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의 내공 소모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반나절은 더 가야 철혈당의 세력권입니다. 흥무는 물통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밤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으려는 듯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승리에 취하지 마라, 무영. 흥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어제 우리가 뵌 것은 고작 썩은 고기를 탐하던 멧돼지 떼에 불과하다. 멧돼지를 잡았다고 사냥꾼이 축배를 들더냐. 송구합니다. 무영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흑사체 전멸이라는 전과의 마음이 풀어져 있었음을 주군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흥무는 나무 줄기에 몸을 기댔다. 그의 시선은 숲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 너머의 과거를 보고 있었다. 칼은 피를 맛볼수록 무거워져야 한다. 스승이자 양부였던 묵현노인의 가르침이었다. 사륙에 취하는 순간 너는 마가 아니라 그저 광견이 될 뿐이다. 진정한 마도는 감정을 지배하고 공포를 조율하는 것이다. 흥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유령이다. 그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유령은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승리에 기뻐하지도 않는다. 오직 산 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잠식할 뿐. 바스라. 그때 흥무의 귀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리 밖 숲속의 새들이 잠에서 깨어 푸드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바람의 결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는 파동. 일반적인 고수라면 결코 감지하지 못했을 미약한 변화였으나 태생적으로 마기와 감각이 연결되어 있는 흥무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냄새가 나는군. 흥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지독하게 역겹고 비린 냄새가 말이야. 주군, 그것이 무슨. 무영이 의아한 듯 물으려던 찰나였다. 흥무가 허리춤의 천죄를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줄 알았는데. 그의 전신에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숲의 어둠과 동화되기 시작했다. 굶주린 늑대떼가 제 발로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구나. 흥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살기 어린 시선들이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결마군의 사냥개들, 결영되었다. 준비해라. 무영. 흥무의 명령이 떨어지자 100명의 흑사일대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들었다. 스르릉. 100개의 검이 울리는 소리가 마치 숲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진정한 사냥은 지금부터다. 제4장 혈영의 추격. 슈수수수. 흥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의 어둠 속에서 붉은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기세는 마치 폭우와도 같았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은신이었으나 흥무의 감각망에 걸려든 순간 그들은 실체를 드러내며 살기를 폭발시켰다. 그 숫자는 어림잡아 100여 명. 결마종이 자랑하는 최정의 추격대, 혈영대였다. 그들은 착지음조차 내지 않고 흑사일대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진을 형성해 포위망을 완성했다. 검붉은 장포를 휘날리며 서 있는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숲 전체가 그들이 내뿜는 비릿한 피 냄새로 진동했다. 쥐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제법 간이 큰 놈들이었군. 포위망을 가르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등에 거대한 쌍검을 차고 유난히 붉은 핏빛 장포를 걸친 사내, 결영대주 혈기였다. 그는 흑사체가 전멸했다는 보고를 듣고 밤낮 없이 추격해왔다. 도망치느라 바쁠 것이라 예상했던 적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있자 묘한 흥미와 함께 잔인한 사례가 끌어올랐다. 내 놈이냐? 흑사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감히 우리 각주님을 도발한 놈이. 결기가 흠물을 노려보며 물었다. 그의 입가에는 사파 고수 특유의 오만함과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흑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천죄의 검신을 톡톡 두드릴 뿐이었다. 마치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 듯한 태도였다. 사람을 찾으려면 흑무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숲을 울리는 바람 소리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눈을 뜨고 찾아야지. 어찌 눈먼 개들을 풀었는가. 뭐라. 이 건방진 놈이. 결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혈마종의 정예인 자신들을 고작 눈먼 개 취급하다니. 그의 이마에 핏대가 솟구쳤다. 내 놈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곳은 내 놈들의 무덤이다. 결기가 쌍검을 뽑아들었다. 붉은 검강이 일렁이며 주변의 공기를 찢어밟길 듯 위협했다. 내 놈의 혀를 뽑아 각주님께 바치리라. 혈영대,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명령과 함께 100여 명의 혈영대원들이 일제히 쇄도했다. 그들이 내뿜는 붉은 살기가 해일처럼 밀려들어 숲을 가득 채웠다. 일반적인 무인들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오금이 저려 칼조차 쥐지 못했을 터였다. 하지만 흑살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붉은 파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물어라. 흑무의 짧은 명령. 그 한마디에 정지해 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폭발하듯 돌아가기 시작했다. 흑살대원들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검은 연기처럼 흩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혈영대원들의 코앞, 등 뒤, 머리 위에서 불쑥 나타났다. 체행, 가강, 과자자, 붉은 검과 검은 검이 허공에서 격돌했다. 불꽃이 튀며 어두운 숲속을 대낮처럼 밝혔다. 혈영대의 검법은 빠르고 변칙적인 혈마 검법에 기초하고 있어 난폭하고 흉엄했다. 반면 흑살대의 검법은 달랐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명을 끊어내는 살인 기술의 집약체였다. 어디냐? 놈이 안 보인다. 크악. 혈영대원 하나가 허공을 베고 당황하는 사이 그의 그림자 속에서 솟아오른 흑살대원의 검이 발목을 끊어버렸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이어진 검격이 목을 꿰뚫었다. 마교의 비전, 환마유령검. 실체가 없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의 사각을 파고드는 마공의 절기였다. 이럴 수가. 결기는 경악했다. 자신의 부하들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숫자는 비슷했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혈영대원들이 부상을 입으면 주춤거리거나 신음하는 반면 극살대원들은 팔이 베어도 옆구리가 찔려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검을 휘둘렀다. 푹. 한 흑살대원이 어깨에 칼이 박힌 상태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의 목을 베어 넘겼다. 자신의 피가 튀는 것조차 무시한 채 다음 적을 향해 검을 겨누는 그 모습. 그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체 군단. 아니, 고통조차 무기로 사용하는 진정한 살인귀들이었다. 결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공포가 잠식해 오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전멸이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의 시선이 전장 한가운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흑무에게 꽂혔다. 모든 것의 원흉, 저놈의 목만 벤다면 내 놈들은 대체 정체가 뭐냐? 혈기가 쌍검을 뽑아 들고 흑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부하들이 당하는 동안 우두머리에 목을 치겠다는 심산이었다. 죽어라. 혈기의 쌍검이 십자를 그리며 흑무의 가슴을 노렸다. 검강이 서린 붉은 빛이 공간을 찢을 듯 날아들었다. 바위도 두부처럼 자를 수 있는 혈기의 필살기 혈십자 참이었다. 하지만 흑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피하려는 기색도 막으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칠흑 같은 눈동자로 날아오는 검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미친 건가? 아니면 포기한 건가? 혈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끝이다. 그의 검이 흑무의 심장에 닿기 직전 흑무가 한 걸음 아주 느리게 앞으로 내디뎠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세상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분명 정면으로 파고들었는데 혈기의 검끝에는 허공만이 걸렸다. 마치 신기루를 벤 것처럼. 혈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자신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흑무는 이미 자신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와 있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은밀해서 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눈앞에 흑무의 창백한 얼굴이 가득 찼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혈기, 자신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너희 각주가 그러더냐. 흑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혈기의 귓가에 닿았다. 그 목소리는 지옥의 판결문처럼 들렸다. 사냥개는 주인을 닮아 멍청하다고. 둔탁하고도 끔찍한 소리와 함께 혈기의 움직임이 멈췄다. 어느새 흑무의 손에 들린 마검, 천죄가 혈기의 단전을 꿰뚫고 등 뒤로 튀어나와 있었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검은 마귀가 혈기의 내공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단전이 파괴되는 고통, 평생 쌓아온 무공이 허무하게 빨려나가는 절망감. 무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혈기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힘이 빠진 손에서 쌍검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흐려지는 시야에 비친 흑무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붉은 달빛을 등지고 선 강림한 마신 그 자체였다. 기억해라. 흑무가 검을 천천히 뽑아내며 싸늘하게 내까렸다. 검이 빠져나가는 감각마저도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일방적인 도살이다. 털썩 혈기의 시신이 쓰러짐과 동시에 숲속의 전투도 끝이 났다. 100여 명의 혈영대원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숲속. 검은 그림자들은 다시금 흑무의 뒤로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검은 옷자락만이 붉은 피를 머금어 더욱 짙은 어둠을 띠고 있을 뿐이었다. 제5장 두 번째 사냥감. 후두두. 나무십 끝에 맺혀있던 핏방울이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졌다. 비가 내린 것도 아니건만 숲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좁은 공터에 즐비하게 늘어선 100여 구의 시신들. 그들의 절단된 목과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선혈이 차가운 흙바닥을 붉은 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탓이었다. 그 지독하고도 매캐한 혈향이 바람을 타고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멀리서 피 냄새를 맡은 야행성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늑대처럼 구슬프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흑무는 그 끔찍한 시사녀의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장포는 적들의 피를 흠뻑 머금어 납덩이처럼 무겁게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철 냄새.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구역질을 하며 도망쳤을 악취였으나 흑무에게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고향의 공기처럼 익숙했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마기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는 자극제였다. 철커. 흑무가 피 묻은 천죄를 검집에 천천히 꽂아 넣었다. 검신에 묻어있던 끈적한 피가 검집 입구에서 닦여나가며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죽은 무영이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모습 또한 처참했다. 극기 가면의 왼쪽 귀퉁이는 적의 검기에 스쳐 깨져 있었고 왼쪽 어깨죽지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팔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조금의 흔들림도 고통의 기색도 담겨 있지 않았다. 혈영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도주한 자도 생존한 자도 없습니다. 놈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다만 무영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건조하게 보고를 이었다. 경상자 12, 중상자 3입니다. 중상자들은 허벅지와 복부에 깊은 자창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전과였다. 혈마종의 최정예라 불리며 강호의 숱한 고수들을 도륙해온 악명 높은 혈영대를 상대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흑살대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감정이 거세된 살인 기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흑무의 표정은 덤덤했다. 마치 길가에 널린 잡초를 베고 온 농부의 보고를 받는 듯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지혈하고 치료하게 해라. 흑무의 시선이 부상당한 대원들에게 닿았다가 차갑게 거두어졌다. 일각 뒤에 출발한다. 그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자는 이곳에 버리고 간다. 냉혹한 명령이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부하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영은 토를 달지 않았다. 존명. 그것이 흑살대의 규율이었다. 짐이 되는 자는 도태된다. 그들은 전우애라는 감상적인 단어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오직 강함과 생존, 그리고 주군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흑무는 발치에 쓰러져 있는 혈귀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죽는 순간까지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 두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고 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벌어져 있었다. 흑무는 무심하게 시신을 발로 툭 밀어냈다. 마치 길을 막는 돌멩이를 치우듯. 시신들은 수습하지 마라. 그의 시선이 숲의 어둠 속 번들거리는 짐승들의 눈동자를 향했다. 푸른 인광을 내뿜는 늑대 무리가 피 냄새를 맡고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혈마군이 보낸 사냥개들이다. 죽어서라도 진짜 짐승들의 밥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겠지. 놈들에게는 과분한 장례일 것이다. 흑무는 몸을 돌려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붉은 달이 걸려 있었다. 그 붉은 빛이 흑무의 창백한 얼굴을 기이하게 비췄다. 마치 피를 갈구하는 흡혈귀처럼.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혈마천옥으로 진격합니까? 무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혈영대까지 괴멸시켰으니 기세를 몰아 본진을 치는 것이 병법의 정석일 터였다. 적의 사기가 꺾이고 혼란에 빠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흑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이르다. 흑무가 품에서 낡은 양피지 지도 한 장을 꺼냈다. 그의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지도 위를 거미처럼 기어갔다. 혈마천옥이 있는 서쪽이 아닌 그보다 약간 남쪽에 위치한 험준한 산맥, 아비의 목을 베는 것은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이다. 주인공은 가장 늦게 등장해야 재미있는 법이지.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꾹 눌렀다. 검게 표시된 해골 문양이 있는 곳. 항상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쇠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파의 금지구역, 혈마종의 무기와 갑주, 그리고 각종 고문 도구를 공급하는 사파 최대의 병기창, 철혈당이었다. 놈은 지금쯤 혈영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겠지. 제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고통을 좀 더 즐기게 해줘야 한다. 흑무의 눈빛이 붉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놈들이 휘두르는 검, 놈들이 입는 갑옷,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저곳이다. 이빨을 뽑았으니 이제 발톱을 뽑을 차례다. 무영이 침을 꿀꺽 삼켰다. 주군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다. 단순한 사륙이 아니었다. 혈마종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말려 죽이려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철혈당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곳의 용광로를 놈들의 피로 식혀줄 것이다. 흑무가 지도를 구겨 품에 넣으며 차갑게 내까렸다. 혈마군이 믿고 있는 그 단단한 강철들이 나의 마기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녹아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휘잉. 때마침 거친 바람이 불어와 숲을 흔들었다.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퍼져나갔다. 흑무는 검은 장포를 휘날리며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자. 밤은 아직 길다. 그의 뒤를 따라 100명의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일어섰다. 부상을 입은 자들도, 피를 흘리는 자들도 고통을 삼키며 묵묵히 주군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죽음을 몰고 다니는 저승사자의 행렬처럼 그들은 붉은 달빛 아래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사라져갔다. 강오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마의 진격은 멈추지 않고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